김민재는 한 번 더 세계 정상급 수비수임을 입증했습니다.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펄럭이며 한국산 철기둥 자부심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축구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코어 90은 28일 한국 시간 2023년 수비수 톱10을 발표했고, 김민재는 여기에서 독일 최강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민재는 스코어 90에서 윌리엄 살리바, 아스널, 카일 워커, 후벤 디아스, 이상 맨체스터 시티, 버질 판데이크, 리버풀, 페데리코 디마르코, 인터 밀란, 에이어 6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민재가 앞선 수비수들을 제치며 얻은 성과는 상당히 빼어납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함께 뛰는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고 있는 아슈라프 하키미는 7위에 올랐으며, 리버풀의 인버티드 풀백 트렌트 알렉산더 아널드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민재의 동료 알폰소 데이비스가 9위, 뮌헨 이적설에 휩싸인 로날드 아라우요 FC 바르셀로나가 10위에 올랐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시즌 전반기가 마무리되면서 김민재는 계속해서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극찬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며 상당수가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월드클래스 수비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90 역시 김민재를 세계 6위 수비수로 극찬하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비록 6위일 수 있겠지만 이는 매우 높은 순위로 평가될 만한 것입니다. 또한 이탈리아 언론 칼치오인 피롤레는 지난 25일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김민재를 세리에A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언론은 김민재의 2023년을 함께 돌아보자며 김민재의 화려했던 2023년을 재조명했습니다. 언론은 시즌이 끝난 뒤 김민재가 나폴리를 떠나 뮌헨으로 온 것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나폴리 팬들은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을 느꼈다. 그는 현재 나폴리 수비진이 감당하기 어려웠고 앞으로도 그럴 만한 거대한 흔적을 남겼다라고 언론은 되돌아보았다. 또한 김민재가 세리에A에서 1년 동안 이룬 성과는 전례가 없었다. 적어도 나폴리는 그의 이적을 생각하면서 큰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2023년은 그 자체로 김민재와 그의 동료들에게 성공적인 한 해였다라며 나폴리에 거의 우연히 온 김민재에게 주어진 기회가 나폴리 역사상 가장 핵심적인 선수 중 하나로 급부상하게 되었다라고 극찬했다. 언론은 또한 김민재의 2023년은 명백한 성공이었지만 나폴리에서의 도전은 최고의 출발이 아니었다. 그의 입단 전 나폴리는 아이돌이었던 칼리두 쿨리발리와 작별하고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를 대체할 선수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라며 크리스티안 지훈톨리 단장이 김민재를 영입한 결정은 무명의 선수를 선택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일으켰다고 김민재의 나폴리 입단 당시의 상황을 소개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언론은 김민재가 출전한 순간부터 구단이 왜 그를 선택했는지 명확히 드러냈다. 그의 뛰어난 피지컬과 탁월한 테크닉이 빛을 발했다. 나폴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비수 중 한 명을 획득한 것은 자랑스러운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민재는 2022-23 시즌 동안 세리에A에서 단 3경기만 휴식을 취했다. 6라운드의 스페치아와 35라운드의 몬차 2경기는 완전한 휴식이었으며 38라운드의 삼프도리아와의 홈 경기는 누적 경고로 출전이 불가능했다. 리그에서 35경기 동안 2골 2도움을 기록한 그는 총 3,054분 동안 플레이하여 나폴리에게 33년 만에 스쿠데토, 세리에A 우승팀이 수상하는 방패 문양을 안겼다. 김민재는 이러한 활약을 토대로 세리에A 사무국이 주는 최우수 수비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김민재의 전임자였던 쿨리발리 등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세리에A 어워즈의 최초 아시아 선수 수상자로 기록에 남았다. 빅클럽들이 김민재에게 눈을 돌렸다.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목받은 선수 중 한 명이 그였는데 여러 팀이 그를 원했지만 분데스리가의 강력한 관심을 받아 바이에른 뮌헨과의 이적이 성사되었다. 뮌헨은 5천만 유로, 약 715억 원의 바이아웃 클로스를 활용하여 이적을 완료했다. 언론은 30년 넘는 우승 이후 나폴리의 주목적이었던 김민재의 임무는 이번 신속한 이적을 통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전에 언급한 대로 나폴리 팬들은 김민재가 구단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며 그의 뮌헨 이적을 잊지 못할 순간으로 묘사했다.
김민재는 위넨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동료들의 부상으로 인해 가끔은 풀타임 출전을 이어가면서 혹사 논란에 휩싸였던 적도 있다. 그러나 김민재는 기복 없는 플레이로 위넨 수비진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인 이번 시즌에서는 리그 15경기에 출전하여 한 골을 기록했으며 단 시즌 동안 패스 성공률은 94.9%, 경기당 평균 스피드는 시속 34.32km, 경기당 스프린트는 21.47회, 강한 러닝은 54.8회로 나타났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키다는 김민재를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극찬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민재는 지난 25일에는 2023년 세계 최고의 센터백 5명 중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언론은 센터백이 더 이상 수비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은 견고한 수비 외에도 빌드업에 참여해 유동성과 창의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김민재는 이러한 측면에서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재가 나폴리의 33년 만에 세리에 우승에 큰 역할을 했다. 타고난 피지컬과 침착함, 기술이 강점으로 돋보였다. 위넨으로 이적해서도 주전을 확보했고 탁월한 기량을 펼쳤다라고 김민재를 1위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의 뒤로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에는 다비드 알라바, 레알 마드리드, 살바, 판데이크 등이 포함되었다. 현재 위넨의 괴물이 어느 정도 위상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축구 선수에게 수여되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풋볼의 발롱도르 시상식에서도 김민재는 최종 후보에 처음으로 올라가 22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그는 센터백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동시에 같은 수비수로서 최종 후보에 포함된 그바르디올은 25위, 디아스는 30위를 차지함에 따라 김민재는 센터백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김민재가 22위에 올라가자 레키프는 김민재는 발롱도르 순위에 오른 네 번째 한국 선수가 되었다라며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로 뛰고 있는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이탈리아 챔피언 타이틀 획득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발롱도르 순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민재는 설기현, 2002년, 박지성, 2005년, 손흥민, 2019년 및 2022년에 이어 네 번째로 발롱도르 순위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한국 축구 명성을 높였습니다. 김민재의 활약은 영국에서도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가디언 매체는 지난 21일 2023년 세계 최고의 남자 축구 선수 100인을 발표하면서 올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뛰어난 활약을 펼친 100명을 선정한 결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중심 선수인 손흥민 24위과 김민재 37위가 나란히 이름을 올려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가디언 선정에서 처음으로 최고 축구 선수 100인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순위에서 그는 37위에 올라 세계적인 수비수임을 입증했습니다. 매체는 상위 100위 안에 처음 등장했다는 사실이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인 김민재에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그의 엄청난 상승세를 의미한다라며 페네르바체에서 좋은 한 해를 보내고 나폴리에서 우승 영광을 거머쥐며 역사를 만든 그가 유럽 경기에 출전한 건 2021년부터였다고 밝혔습니다. 빌트는 23일 바이에른 뮌헨 전반기를 평가하며 20명의 선수들에 대한 평점을 매겼습니다. 이 중에서 김민재는 놀랍게도 5등에 그치면서 충격적인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전반기 동안 뮌헨이 치른 15경기 모두에서 선발 출전하며 그중 13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이로써 총 1317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벼 간판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과 함께 뮌헨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센터백들인 더 리흐트와 다요 우파메카노가 부상으로 인해 돌아가면서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별리그 6경기 중 5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트의 시선에 따르면 김민재의 평점은 고루 평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일 언론은 영국 언론과는 다르게 선수 평점을 1에서 6점으로 매기며 1점이 최고의 활약을 의미합니다. 김민재는 15경기 평균 평점에서 3.2667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그가 평범한 활약을 보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측면 수비수인 알폰소 데이비스와 누사이르 마즈라위는 각각 3.3077점, 3.3636점을 획득했습니다.
김민재와 함께 센터백 콤비로 자주 출전한 우파 메카노는 3.384 그쳤습니다. 또한 수비적인 포지션을 맡은 하파일 게에로는 3.400 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빌트가 뮌헨의 수비수들에게 혹독한 평점을 부여한 셈입니다. 그러나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에 김민재를 선정한 점을 고려할 때 그가 빌트에서 16위로 내려간 것은 충분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빌트는 시즌 동안 김민재의 경기에 3에서 5점을 자주 부여해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독일인들로부터도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도 불구하고 빌트는 냉정하게 김민재를 평가하며 전반기 뮌헨 선수 20명 중 16위에 올렸습니다. 뮌헨 수비수 중에서 유일하게 상위권에 올라간 선수는 부상으로 고작 5경기에 출전한 더 리흐트로 그는 평균 2.6000점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21일 볼프스부르크전을 마치고 귀국하여 내달 12일 개막하는 아시안컵을 준비 중입니다. 아시안컵 종료 후 뮌헨으로 돌아가 분데스리가 경기에 다시 출전할 때 빌트의 평가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뮌헨에서는 리로이 사네와 해리 케인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등 공격 콤비가 빌트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네는 2.0000점을 받았고 케인은 2.6667점을 획득했습니다. 독일 최고의 축구 전문지로 평가받는 키커는 빌트만큼 엄격한 평가는 아니었지만 김민재에 대해 냉정한 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키커는 지난 27일 한국 시간에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분석, 전반기 선수별 리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펴내며 다요 우파 메카노는 안정적이었고 김민재는 매우 바쁘게 뛰었으며 알폰소 데이비스는 성장이 미뤄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뮌헨이 분데스리가에서 15경기 동안 15골을 내주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울 것이라며 프랑크푸르트와의 1-5로 패배한 경기만 제외하면 실점 기록은 훨씬 더 양호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UEFA 챔피언스리그와 DFB 포칼컵에서도 경기당 평균 1골을 내주었다라며 수비 라인의 전반적인 성적에 대해 양호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개별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키커는 김민재에 대해 냉정하지만 평온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나폴리에서 새로 영입된 이 선수는 휴식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했습니다. 이적, 군사훈련, A 대표팀 차출 등 27세의 센터백을 찾는 곳이 많았습니다라며 김민재가 체력 문제로 고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가며 나타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전에서는 5실점으로 최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리그 첫 골을 포함해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라며 잘한 경기와 못한 경기를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김민재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키커는 김민재는 앞으로도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아시아 선수권 대회 아시안컵에 참여해야 합니다. 김민재가 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빨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